안녕하세요, 닥터준입니다. 오늘은 문신 제거와 관련해서 궁금해할 만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부작용이라는 거는 사실 시술을 하고 그 사이에 생기는 예를 들면 물집이라든지 멍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굳이 따지면 부작용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시술을 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끝까지 남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오히려 흉터라든지 색소 침착이라든지 저색소 침착이라든지 아니면 붓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제 부작용에 가까운데, 사실 환자분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지나고 난 다음의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의 상황, 시술을 하고 그 다음 시술을 하고 하면서 지워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힘듦을 호소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오늘 어떤 환자가 왔냐면 저번 주에 문신을 지운 환자였어요. 흑백으로 여기에 문신을 둘러서 진하게 하고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몇 년간 고민하다가 이걸 지우려고 왔는데, 왜냐? 이분이 그 전에 벌써 한번 문신 제거를 한번 시도를 했어요. 이 팔에 별 모양 진하게 문신이 하나 돼 있던 걸 시도를 했는데 지우려고 1차를 받자마자 이게 딱딱하게 피부가 굳어버렸어요. 좀 흉터처럼 생긴 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엄청 세게 했다, 레이저를 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이분의 피부 반응이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것 때문에 겁을 먹고 1차만 하고 관둔 상태였는데, 여기에 이렇게 둘러친 문신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우선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술자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환자예요. 왜냐면 어떤 반응이 또 보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파워를 무조건 세게 쏘진 않고 조금 평소보다는 약하게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하게 쐈어요. 그 다음에 별 반응이 없었고 문제가 없었고 그분이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주말에 저한테 갑자기 인스타그램으로 DM이 하나 온 거예요. 그분이었거든요. 갑자기 여기에 물집이 생기고 일주일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SOS 요청을 한 거죠. 별반 다른 건 없었대요. 시술을 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좀 가려우니까 그 환자분께서 딱 그때 좀 문질렀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열이 나고 물집이 엄청 크게 막 여러 군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날은 주말이라서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DM상으로 어떻게 조치를 우선 하시고 다시 병원을 내원하셔라 하셔서 오늘 병원에 오셨는데 엄청 심각하게 물집이 많이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피부도 좀 딱딱해져 있는 상태였고요. 사실 이것만으로 부작용이라서 이게 끝까지 남고 잘못될 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작용들이 그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냐 없냐로 해버리면 다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신 제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고 좀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탈모 치료도 하는 입장에서 많이 비슷한 개념도 있는데요.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똑같은 흑백 문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신을 시술한 사람이 어떤 염료를 썼나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문신을 하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개를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지우다 보면 제가 한 번씩 여쭤보는 게 이건 다른 데서 하셨네요 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어떻게 아셨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면 문신을 지울 때 그 지워지는 그 반응을 쐈을 때 보면 달라요. 똑같은 흑백인데도 얘가 지워지는 양상과 얘가 지워지는 양상이 쏘면 딱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서 했구나를 100%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술한 약간의 느낌도 다르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흑백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처럼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사실은 환자분들께 장담을 하는 게 사실은 문신 제거는 특히나 어려운 부분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문신 제거의 부작용이라 하면 사실 물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과정에서 잠깐 생길 수 있는 지나가는 부분이라면 더 큰 부작용은 사실은 흉터입니다. 흉터. 피부가 이제 변하는, 그게 제일 제가 봤을 때 문신 제거의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문신을 할 때 좀 너무 상처가 심해져서 문신을 좀 진하게 한 분들은 문신을 한 것만으로도 흉터가 생겨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문신을 지워도 그 흉터는 남아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문신을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웠을 때 여기서 생긴 반응이 흉터를 만드는 거. 저는 그게 제일 문신 제거의 부작용 중에 제일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거를 흉터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흉터 치료를 하고 해볼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흉터 자체 아예 없앨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문신 제거의 제일 큰 부작용은 차라리 문신이 덜 지워졌다, 차라리 이런 게 낫죠. 색소 침착 좀 있을 수 있어요. 색소라는 건 어떻게든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할 수 있지만 흉터는 완벽한 제거가 정말 너무 어렵다. 저는 사실 문신 제거에서 부작용 중에 제일 나쁜 건 흉터입니다. 흉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문신 제거는 꼭 하기 전에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이걸 상세하게 환자분들이 다 알고 시술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잘 아시겠죠? 흉터가 이제 잘 남지 않게끔 하려고 요새 많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프렉타트 기법인데요. 프락셀로 그 문신 제거를 할 부위를 먼저 한번 쫙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프락셀이라는 거는 작은 구멍을 내는 거예요. 실제로 프락셀 말고도 뭐 우리가 흔히 점 뺄 때 쓰는 CO2 레이저라든지 이런 걸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프락셔널 레이저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쓰는 방법이 프렉타트 기법이라는 걸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걸 피부 결이라든지 아니면 흉터라든지 제거에 쓰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한번 하고 레이저를 하면 좀 더 잘 지워진다. 그리고 회복 때 조금 더 흉터라든지 이런 게 좀 덜 남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논문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술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막 엄청난 그 극과 극의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긴 했어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 환자분들에게는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흉터를 100% 예방할 수는 없다. 그리고 흉터를 100% 없앨 수는 없다기 때문에 아직 약간 좀 제한이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닥터 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